노이즈를 계속해서 끌고 간다? 여러분 세상이 시끄러우면 무슨 가격이 올라갑니까? 바로 달러 가격이 위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절대 중국의 위안화는 국제통화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딱 한 가지만 대라고 한다면 아주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제통화는 어떤 돈이 국제통화가 돼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국제통화는 각 나라에 세상에 많이 뿌려져 있어야 그것이 바로 기축통화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갖고 있어야 그걸 갖고 물건을 샀을 때 물건 값으로 지출을 하지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 지출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해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이유 딱 하나만 대라 그러면 이 달러는 세상에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가 가능한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나라든 내가 내 나라의 통화가 기축통화가 되겠다라고 생각 먹는 나라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무역 흑자가 나면 안 됩니다. 적자가 나야죠. 만약에 미국이 흑자가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 세계 달러를 긁고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가 미국을 재놓고는 전세가 다 망하는 거죠. 즉 대표적으로 기축통화가 되고자 한 나라는 생산국이 아니라 소비국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전제조건이라는 거죠. 중국은 그렇습니까? 아니죠. 중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아직까지 많이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게 조금씩은 최근에 벗어나죠. 왜? 기축통화가 되려면 결국은 생산국에서 소비국이 돼야 된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소위 made in China가 아니라 made for China. 중국이 소비국이 돼야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위안화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이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트리핀의 딜레마는 것이 무엇일까요? 트리핀의 딜레마는 첫 번째는 이게 기축통화가 되려면 전 세계에 쫙 뿌려줘야 되니까 돈이 흔해야 됩니다. 그래야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두 번째, 지금처럼 이렇게 위기가 와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잘 보십시오. 전 세계에 뿌려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물건을 파는 상인이라면 내가 물건을 팔고 받는 이 달러의 가치가 밑으로 내리꽂으면 여러분 같으면 달러 받으려고 할까요? 싫다고 하겠죠. 아, 나 그거 싫어. 다른 거 줘. 야, 금으로 줘. 은으로 줘. 위안화로 줘. 그러겠죠. 즉 무슨 얘기냐. 그 내가 바꾸고자 하는 그 통화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떨어지면 위로 올라가줘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귀해져야 오, 야, 이 달러를 내가 물건 값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바로 트리핀의 딜레마. 즉 달러는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됩니다. 미국은 계속 무역 적자국이 돼줘야 됩니다. 트럼프도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야, 우리 계속 무역 적자 나잖아. 이거 개선하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미국은 달러는 기축통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은 반드시 적자국이어야 된다. 그래야 달러가 전 세계에 골고루 퍼진다는 겁니다. 다만 달러가 너무 골고루 퍼져서 흔해지면 달러 가치는 죄송합니다. 쉽게 표현할게요. 똥값이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달러를 쓰겠습니까? 전 세계에 골고루 퍼지되 그럼 골고루 퍼졌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달러 가격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내려가면 누구든지 달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알게 모르게 위기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 달러 가격이 치솟아서 그 누구도 달러가 흔해져 있지만 달러를 무시하지 않고 달러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트리핀의 딜레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달러 가격이 무지하게 치솟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달러는 찍어내고 있는데 달러 가격은 치솟고 있다. 이게 계속 갈까요? 결국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겠죠. 다만 그게 지금이냐라는 문제입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는 무역전쟁 해소가 돼야 되고 우리나라 원화가 다시 강세로 좀 돌아서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위안화가 강세로 돌아서야 되는데 위안화가 계속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위안화 가격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가격도 떨어지는 이 현상 때문에 이 장은 쉽게 진바닥을 우리는 경험하기는 조금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 했을 때는 이게 주가가 너무 많이 밑으로 빠져버리면 소위 청산가치 밑으로 내려와 버리고 또 주가가 상승장일 때도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듯이 하락할 때도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그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어놓고 봐야 된다. 결론, 첫 번째, 이 장은 진바닥은 여전히 아니다. 왜? 환율이
급속도로 꺾여서 1,100원대 아래로 내려오든지 기쪽으로 오면 21선 아래로 내려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안화가 꺾여야 되는데 쉽게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진바닥은 어렵다. 진바닥이라는 것은 뭐냐면 쫙쫙쫙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건 지금은 쫙쫙이 아니라 쫙쫙쫙 이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해야지 너무 심한 고문에 휩싸여서 매매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미 남북 경유업체에 대해서 이미 경고 메시지를 알듯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여기에 돌파가 없는 것이냐? 있다라는 겁니다. 왜 있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근데 얼마 전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미국 증시 보시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미국 증시 보십니다. 여러분 미국 증시 보실 때 가장 먼저 눈이 가는 것이 뭔가요? S&P 혹시 보시나요?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나스닥 먼저 보시나요? 아니죠. 이따 먼저 눈 떴다면 다우가 얼마지? 다우를 보고 그다음에 나스닥 보고 S&P를 보실 겁니다. 그러면 정말 다우가 미국 증시를 대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우에는 불과 30개 종목밖에는 편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30개밖에 안 되는 그 기업체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체들, 처음에 다우지수를 구성할 때 어떤 종목이 미국을 대표하는 종목이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석탄, 석유, 뭐 철도 이런 것들이 바로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가장 주된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를 까보십시오. 석탄, 석유, 철도 그 회사들이 거기에 있나요? 씨가 없습니다. 씨가 말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도 혹시 GE 아십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미국 기업 중에서 제조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GE가 다우지수에서 빠졌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이게 뭘까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강한 기업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적응하는 기업이 살아남는 겁니다. 마치 공룡이 소멸됐듯이 공룡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듯이 그러한 거대한 공룡 기업들이 하나씩 둘씩 다우지수에서 빠져나갔습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지금 2018년도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다우지수를 구성하던 종목군 중에서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다른 종목이 들어왔다는 거죠. 어떤 종목이 들어오고 어떤 종목이 나갔을까요? 약한 종목이 나가고 강한 종목이 들어왔을까요? No.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 변신하지 못하는 기업이 결국은 퇴출되고 적응하는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수, 한려수도 여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을여 물수. 항상 기업은 물과 같아야 합니다. 둥그란 그릇에 담으면 물은 둥그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그면 물은 네모난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여수, 물과 같아라. 적응하는 기업체만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 적응하는 기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적응하는 기업이 뭐냐? 그걸 우리는 소위 이름하여 4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증기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1차 산업혁명서부터 2차 산업, 3차 산업, 그리고 지금은 4차 산업에 와 있습니다. 그냥 4차 산업은 4차 산업이 아니라 바로 적자 생존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4차 산업 섹터이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됩니다. 물론 지난 주말 같은 경우 보면 일부 테슬라에서 악재가 나오면서 전기전 종목이 순간 내려가기도 했었지만 그런 전체적인 섹터는 어디가 장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남북 경협지가 왜 그렇게 밑으로 곤두박질쳤습니까? 이게 첨단 4차 산업도 아닌데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너무 앞서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많이 두들겨 맞은 겁니다. 제가 이 남북 경협 테마성 종목군들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올라갈 때는 좀 줄이고 다시 유리하면 다시 사는 찐꽁 빵꽁의 스타일로 움직인다고 했죠. 물론 오늘 다행히 제가 오늘 강의 끝난 다음에 1시부터 바로 이 여의도에서 공개 강의를 합니다.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기업이 살아남는다? 적응하는 기업이 살아남는다. 지금 이 신세대에 적응하는 기업은 어디다 모아놨다? 바로 4차 산업 섹터에 모아놨다. 참 제가 6월 달부터 지금 2달째 여러분께 계속 강조드린 것이 바로 4차 산업 섹터입니다. 여기를 주목해야 된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어떤 기업체가 유리할까요? 달러가 강하죠. 어떤 기업체가 유리할까요? 달러를 벌어 오는 업체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그래프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그래프 가서 보시면요.
자, 이쪽이 코스피 지수고 이쪽이 코스닥 지수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얘가 올라갈 때 이게 외바닥에서 올라갔어요. 이렇게 엉덩이가 밑으로 처진 상태에서는 주가는 바닥을 찍지 못합니다. 기본입니다. 이건 차트 분석도 아닙니다. 그냥 그림 공부입니다. 못 떠요. 떠도 얘가 진돗개 한 마리니까 올라가다가 멧돼지 한 마리에 만나서 두드맞습니다. 이 선에서 얘가 이렇게 조정받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그냥 배우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면 아, 얘가 두드맞겠구나 하는 걸 압니다. 여기도 보시면요. 보세요. 여기서 올라가서 딱 여기 넘어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꼴꼬닥 하고 밑으로 내려갔죠. 맨날 혼자는 외로워 둘이랍니다. 진돗개 두 마리가 있어야 멧돼지 상대합니다. 이거 하루 이틀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얘가 내려갔습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조정입니다. 얘 5일 연속 빠졌습니다. 이러니 투자자들이 빈사 상태에 있죠. 그 차도 남북 테마주 다 물려놨는데 얘도 또 올라가다가 또 바이오 종목군도 또 삼성바이오가 지나가는가 싶었더니만 다음에 네이처셀. 마치 얘를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여름철에 보면 왜 허리케인, 태풍 오는 거 있잖아요. 뭐 A 태풍이 지나가서 야 이제 다행이다 싶으니까 B 태풍이 몰려오듯이 얘는 지금 이꼴 나고 있고요. 또 여기는 뭐 남북 테마주니 뭐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장을 받을까요? 자, 얘가 이렇게 외화바닥 올라갈 때는 이렇게 움직였는데 얘가 이제 내려갈 때 다행히 지금 밑에 양봉을 부려주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아직까지는 음봉에서 아직까지는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가 패턴에서 이게 주가가 상승할 때는 상승이 길고 하락이 짧은 지그재가 나온다면 하락할 때는 하락은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락은 길지만 반드시 중간중간에 반등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다시 또 직전 저점대 라인 가까이 들어오면 얘는 또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인 거. 환율이 지금 1133원 거의 주말에 1140원 근처까지 갔다가 얘가 밀리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은 꺾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환율이 꺾어져야 얘가 확 뜨는데 꺾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죠. 미국의 달러는 너무 약하면 달러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은 강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달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찍어내고 있고 달러는 여전히 전 세계에 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은 결국은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간 다음에는 꺾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얘가 비록 가바닥이긴 하지만 결국은 얘가 밑으로 갈 때는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투매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조만간 주가가 다시 밑에서부터 위로 리바운딩 할 거를 고려하시면서 매매하시고요. 너무 투매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하나 느꼈듯이 아 이렇게 외바닥이 올라갈 때는 이건 가바닥이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또 꼭 경험하시고요. 그다음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과연 지금 오히려 달러가 강할 때 유리한 것이 무엇일까? 와 다우 지수 중에서 다우 구성을 하고 있는 종목군에서 3분이나 퇴출됐네. 지까지 퇴출됐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 지금 장에서 정말 어려운 곳에서도 여러분들은 해답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